박수소리가 별로 안 큰데요. 반갑습니다. 진행은 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 받는 시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안 쉬시니까 지금 빨리 가셔서 용물을 보고 오셔서 그죠? 가운데 왔다 갔다 안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야합을 해야 다음은 넘어가지 소리가 안 나면 다음에 화면으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얼마나 잘 협조를 해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이분만 제일 크고 나머지 뒤에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야! 예,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그죠? 빠르게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게 이런 화면으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덕분에 말씀하신 덕분에 잘 넘어갔습니다. 이게 어디죠? 중국에 여행 가면 북경을 되게 이제 제일 먼저 가는데 만리장성으로 가죠, 그죠? 여기 퀴즈가 있어요. 만리장성은 어디 있을까? 만리장성 어디 있어요? 중국에 있어요. 딩동댕. 그 다음에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 만리장성은 산에 있을까, 들판에 있을까, 뭐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서쪽 끝은 가요관이라고 중앙아시아 사막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어디에 있죠? 바다인데 우리로 보면 서해라 그러고 중국은 뭐라 그러겠죠? 동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교적으로는 뭐 황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다에 있어요. 동쪽 끝은 산해관이라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 사귀거나 공부를 할 때 보면 1, 2, 3, 4, 5, 6, 7, 8, 9, 10이 있으면 1, 3, 5, 7, 9로 아는 수도 있고 2, 4, 6, 8로 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든지 사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알도록 하는데 힘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사람 사귈 때 너한테 그런 측면이 있었어? 몰랐는데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당하거나 놀라지만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성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몰랐을 뿐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꼬리까지 전체 다를 알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준다는 거죠. 그러나 보통 우리는 대개 1, 3, 5, 7, 9로 알거나 2, 4, 6, 8로 알아가지고 사람들을 1, 3, 5, 이게 2, 4, 6, 8을 부정하고 1, 3, 5, 7, 9로만 확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는 2, 4, 6, 8만 있다고 생각하고 1, 3, 5, 7, 9는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랑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랑 안 맞죠, 그죠? 그러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는데, 그런 이런 강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런 실력, 이런 안목, 이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자라는 사람 잘 아시죠, 그죠? 모릅니까? 이름만 알아요? 뭐 이름만 알면 다 알았죠. 그러면 공자 제자가 몇 명인 것 같아요? 네, 3,000명 있잖아요. 지금 말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000명 중에서 오늘날 같으면 이 3,000명이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한 석사라고 해당되는 사람이 한 72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 7명이 있었어요. 이거 합치면 모두 몇 명이죠? 3,082명이 있었어요. 역시 잘합니다, 그죠? 그런데 뭘 배웠을까 하면 요즘 뭐 과목이 많죠? 국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 당시에는 뭘 배웠을까요? 그러면 6예를 6과목을 배웠는데 예, 악, 사, 서, 수. 이 수는 이제 수학이죠. 서는 글쓰기. 국어책에 보면 읽기, 쓰기 이런 거 있죠, 그죠? 쓰기에 해당되는 거. 어는 뭘 것 같아요? 말타기인데 오늘날 말로 하면 이제 운전이겠죠, 그죠? 운전하는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활쏘기. 또 체육에 해당되겠죠? 음악, 예절 배우는 거. 이런 과목으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은 덕형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제 학과, 오늘 같으면 무슨 과 할 땐 학과가 되겠죠. 덕형을 가리키는 과가 있고 언어, 정사, 정치, 문학 이렇게 4개의 어떤 학과로 되어 있어요. 요즘 이렇게 따지면 오늘날보다는 학과 수는 훨씬 적죠, 그죠? 적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방식은 우리는 지금 뭐 단계를 되게 1, 2학년, 3학년, 4학년 그러잖아요. 그죠? 대개는 한 가정이 3학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중학교도 3년, 고등학교도 3년, 대학교도 3년이죠. 그럼 이상하죠. 대학교 왜 4년이죠? 1년은 교양이고 전공은 3년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개 이제 3년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 공자학단에는 대개 4년 4단계인데 입문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문에 들어서다. 요즘 이제 아파트는 다릅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독주택에 사시면 대문이 있잖아요. 그죠? 입문은 아파트 현관문을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그 단독주택이 대문을 들어서는 거죠. 아파트 같으면 이제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그죠? 그 문을 들어선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들어가서 대청 마루에 올라가는 거요. 그럼 점점 집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실이라고 하는 거는 드디어 방으로 들어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언이라고 하는 거는 방에 들어서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바깥에서 안쪽으로 점점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의미죠. 그죠? 그럼 우리도 사물을 알거나 사실을 알거나 뭐 할 때 점점 깊이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깊이 빠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자도 배우는 게 깊이 빠져가는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이제 그림은 뭐냐면 그 우리가 임금이 사는 건물을 전이라고 말하죠. 그죠? 안 들어봤나요? 무슨 전 그러잖아요. 상식인데 이 전이라고 하는 걸 세 군데에 붙일 수 있어요. 어디 붙일 수 있어요? 방금 첫 번째는 말했죠. 임금이 사는 곳, 임금이나 왕후가 사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어딜까요? 절에 가면은 제일 높은 절 중에서 제일 중심 건물이 뭐죠? 대웅전 할 때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에 대해서 대웅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누구죠? 이게 네, 공자를 모시는 건물을 뭐라고 그러죠? 불교는 부처님을 모시는 걸 대웅전이라 그러고 제가 성균관 대학교에 있어요. 대성전 대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전이라고 하는 게 어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한테 머무르고 있는 건물에 붙이는 건데, 결국 그러면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도 임금과 현실적으로는 그죠? 같은 대접을 받는 그런 정도의 권위를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자제분 교우거나 회사 다니느라 사람 만나다 보면은 사람이 나하고 같지 않아서 달라가지고 신경 많이 쓰이죠, 그죠? 네. 어쩜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호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뭐 아주 좋네요. 그러면 아까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뭐 노래 부르는 분위기. 공자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었죠? 3082명. 그럼 다 공자처럼 비슷한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겠죠, 그죠? 이제 자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뭘 차고 있죠? 칼을 차고 있어요. 그래서 보디가드고 공자의 신변이 위험할 때 있으면 늘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자라는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 틀렸어요 이렇게 대그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공이라는 사람은 공자가 살았을 당시에 경제적으로 아주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제 국경 무역 뭐 이런 걸 할 정도인데 자기는 어떤 나라의 지방에서 싼 곡식, 잘 나는 곡식이라든지 곡물을 사서 그것이 나지 않는 지방에 가서 비싸게 팔아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안현이라는 사람은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30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 손을 펴보아라, 내 발을 살펴보아라, 뭐 내 몸에 어디 상처가 하나 있느냐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됐다고 그러면서 조용히 죽죠. 이래 보면 네 사람 중에서 안현이라는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또 어느 사람은 부자라 그랬죠?
벌써 까먹었어요? 자공이라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경제적으로 보면 아주 부유한 사람도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고, 성격의 측면에서 보면 정삼이라든지 정자의 경우는 소심한 사람도 있지만 자로처럼 왈가닥하거나 강직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공자가 학문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분고분한 제자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무슨 말만 하면 네 알았습니다, 예스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자가 대답하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큰 선생님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중에 자제분이거나 회사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세요. 그죠? 꼭 자기만 닮은 사람만 있다고 해서 꼭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잘 아시네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중국에 공자 사는 동네 고향을 뭐라 그러죠? 곡부라고 하는데, 요즘 중국으로는 이제 치푸라고 하는데 거기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거기 건물 중에 하나가 이제 공부인데, 공부에 보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 계단인데 이게 뭔 것 같아요, 용도가? 뭐냐면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공자의 어떤 후손들, 자제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말을 안 들으면 여기 꿀 앉아 노는 데예요. 그러면 팽팽한데도 아픈데 빨래판 같은데 꿀 앉으면 얼마나 꿀 앉겠어,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자기의 어떤 행동을 생각해보고, 그죠? 뭘 했는지 생각해보라. 그래서 만약에 저 또 6월 달에도 또 중국이 공자 고향을 찾아갈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가시면 이 공부라고 하는 건물에 세 번째 건물 안에 이 시설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떠올리면서 저거였구나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논어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논어라고 하는 책, 오늘은 이제 여러분하고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만 논어라는 책 전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일 났죠, 그죠? 방법은 있죠, 편법이. 제일 처음 읽고 제일 마지막을 읽으면, 그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그거죠, 그죠? 후루룩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부는 잘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읽어서 논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자가 뭐라고 시작됩니까? 학자로 시작되어 있어요. 자왈로 시작되죠. 맞습니다. 딩동댕. 그런데 이제 다른 편도 자왈로 시작되니까, 자왈로 시작된다면 구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왈을 빼고 그 다음에 무슨 글자로 시작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종교를 믿으시잖아요, 그죠? 기독교, 천주교 믿으시는 분도 있고, 뭐 이슬람교를 믿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쪽에는 유일신 문화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유일신에 대해서 믿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자기 신 말고 위의 신을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신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 사회는 한국, 중국, 일본은 그런 유일신 문화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근대 이후에 기독교가 전파되어져서 그걸 믿는 분이 계십니다만, 그 이전에요. 그 이전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런 유일신 문화가 아니고 다신교 문화예요. 다신교라 그러면 어떤 신냐면은, 심청이가 어디 빠져 죽었죠? 인당수에 왜 빠져 죽었죠? 용왕님 때문에. 용왕님이 무슨 신이죠? 자연신이잖아요. 내가 여들이 아가들이 있어서 진한 농담은 못하겠고, 그죠? 둘이 열심히 잘 지내다 보면은 바다 풍랑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어른들은 알아듣죠, 그죠? 열심히 달콤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파도를 일으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쁜 처녀를 물에 퐁당 빠뜨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용왕신도 서해에는 유효합니다만, 심청이를 빠뜨리면 서해 바다는 잠잠해질 수는 있어도 동해 신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자연신도 있고, 기능신, 곡식신 이런 신도 있죠. 그 다음에 조상신도 있어요. 이런 신들은 여러분들이 조상신한테 제사 왜 지내지요?
여러분 후손들을 잘 되게 해주려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이제 요즘 대학 입시 시험 때잖아요. 그죠? 합격될지 안 될지 불안하지요? 저도 딸이 고3학교 3학년이에요. 저도 불안한데. 또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할 때 어디 가서 물어보죠? 조상신한테 기도해가지고 내가 사업하면 될까요? 우리 애가 이번 시험에 합격할게요. 물어보나요?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런 조상신한테는 물을 끓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런 조상신이라든지 자연신은 그냥 후손들이 잘 되게 도와주는 스폰서 역할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함, 불안을 갖다가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 가죠? 점 보러 가죠. 예수 믿는 분들도 점 치러 가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뭐라 그럴까 싶어? 우상 숭배한다 그럴까 싶어서 뭐라 그러죠? 재미로. 내 믿는 건 아니고 재미로 보러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하나님은 멀고 점은 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그러면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수님 바쁘니까. 그러니까 점집은 3만 원만 내면, 타로점은 5천 원만 내면 금방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만 심심해서 점 보러 가서 하죠. 그러면 이처럼 유일신 문화에는 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해서 답을 찾죠. 그럼 방금 말씀드린 동아시아사의 한중일은 이런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풀어야 돼요? 바로 학이라는 거죠. 배워서. 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기도로 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배워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배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논어의 첫 글자가 학이라는 배움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많은 어려움, 자기가 풀 수 있는 과제가 주어지게 되면 무엇부터 하죠, 우리는? 수험생이 무엇부터 하죠? 시험 공부하려면? 책부터 사요. 그렇잖아요, 그죠? 영어 토플 성적 올리려고 그러면은 교재부터 사요. 하는 데 기도부터 하기 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배워야 자기가 지금 있는 삶의 조건에서 다음 조건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지금 조건을 좀 더 유지해서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동아시아 사회는 일찍부터 이렇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삶의 조건을 더 나게 할 수 있고 또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것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고, 그 덕분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까지 교육열을 그러면 세계에서 둘째 가라고 하면은 서러울 정도잖아요. 그래서 공자 신의가 발견됐는데, 여기 보면 지성선사 공자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자라고 하는 사람을 신, 유일신처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선사할 때 사자는 뭔 사자지요? 서성사자지요. 이게 뭐라 그랬죠? 배우는 거죠. 배우면은 배우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공자는 뭐라는 거죠? 가르치는 선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동아시아 문화에서 신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것이 아니라 선생 중에 제일 첫 번째 선생이었다는 걸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그럼 심심한데 한 번 더 얍 해볼까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얍 안 하면 안 넘어가요. 하나, 둘, 셋. 넘어갔죠? 신통하죠?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럼 이제 집에 가요. 급한 사람은 오늘 다 배웠으니까 가도 됩니다. 마지막 편을 보면 부지, 위, 무이, 위, 군자야 되어 있어요.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좀 헷갈리긴 한데, 그럼 일단 여기서 명이라고 하는 뜻을 아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수명이라고 생각해요. 수명. 우리 젊은 친구한테 수명이 뭐죠? 수명. 목숨. 목숨이 뭐죠? 수명이 목숨이 70, 수명이 70이다 그러면 뭔 뜻이죠? 그 사람은 언제까지 살 수 있다? 70하루 살 수 있나요? 70하고 하루를 살 수 있나요? 그러면 70하루가 수명인 것이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명을 넘어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잖아요.
그걸 넘어서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정년이 55세다, 60이다, 65세다 그러면 정년이 55세면 55세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근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치, 극대치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건데 명 대신에 최대치, 극대치라는 말을 쓰면 최대치를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거죠. 이까지만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죠.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쉬워요. 공부 잘해요? 네. 만약에 70점 받아왔다고 생각하자. 그럼 부모님은 70점이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워요. 네, 이런 분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은 분도 있겠죠. 그죠? 야, 그럼 너 다음에 공부해서 80점이 되라, 90점이 되라, 뭐 100점 받아와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7점에서 71점 받기가 쉽지 않지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은 70점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80점 받아오기를 바라고 더 하신 분은 너는 꼭 100점 받아야 된다 이러실 거잖아요. 그럼 아이 능력이 70인데 100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의 차이가 나죠? 기대치가 30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 7 동안에 2달 동안 애가 죽는 거죠. 그죠? 밥 많이 먹어도 야 너는 밥 먹고 공부 안 하냐? TV 보고 있고 게임하면 야 너 언제 공부하냐? 2달 동안 애를 덜덜덜덜 볶는 거죠. 그래도 70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럼 또 애를 뭐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7점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아이라고 한다면 다른데 오히려 관심이 있다고 친다면 넘어설 수 없는 걸 가지고 넘어서라고 달달달달 볶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충족되지 않는 기대 때문에 부모님도 괴롭고 부모님이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맞춰주지 못하는 본인도 괴롭고 2달 동안 계속 괴로운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치시면 뭐 12월 달까지 정산을 하거나 1월 달까지 정산하면 그게 100이라고 쳐봐요. 그죠? 그럼 다음에 계획을 짤 때 어떻게 하죠? 목표를 90으로 잡는 사람은 없죠? 어떻게 하죠? 120으로. 올려 잡잖아요. 그죠? 뭐 120, 150 이렇게 올려 잡잖아요. 그런데 종업원이 뭐 5명이고 100명이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상적으로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게 120인데 사장님이 욕심이 많아요. 야, 120이 뭐 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네. 한 150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다 목표를 세웠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나죠? 여전히 30. 여러분이 어려울까 봐서 앞에도 30 했잖아요. 이번에도 30. 30이 계속 차이 나잖아요? 그럼 시간이 가도 그 30은 채울 수가 있나요?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1년 내내 어떻게 하죠? 사장님은 부장님 쪼고, 부장님은 과장님 쪼고, 과장님은 대리 쪼고, 대리는 사원 쪼고. 그러면서 1년 내내 왜 되지도 않는, 달성하지도 못하는 그 30을 채우라고 계속 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갈 때 분위기 어떨까요? 콧노래 소리 부르면서 가겠어요? 아니면 가기 싫어서 딴 데 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괴로운 거예요. 1년 동안. 그럼 만약에 120이라고 치면 하루하루가 목표에 어떻게 하는 거죠? 다가가는 기간이잖아요. 즐겁잖아요. 아, 얼마에 120에 가까워졌다. 그러면 같은 조직이라도 120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150이라고 설정하는 것 차이가 조직이 얼마나 다르냐 그러면은 120이라고 하는 거는 세월이 시간이 간다는 것은 목표에 다가서는 거잖아요. 행복한 시간이 되지만 150을 치면은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매일매일이 실패의 시간이고 매일매일이 고통의 시간이고 매일매일이 불행의 시간이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식, 자기가 가진 게 있는 조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최대치 역량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안 좋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할 수 없는 것을 해라고 그래놓고 결국 그 사람 보고 책임을 추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현명한 부모가 되고 현명한 CEO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최대치를 빨리
파악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70점보다는 80점을 좋아하고 80점보다는 94 이렇게 바라면 결국 아이는 다가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째 자꾸만 대립하고 갈등하고 서로 싸움만 일고 불편해만 지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 하게 되고. 그래서 공자는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명을 알지 못하면, 최대치를 알지 못하면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경우는 방금은 부모님과 뭐 CEO를 말을 했지만 자기 자신하고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까지도 여러분 젊은이라고 한 대학교 다닌다면 토플 성적이 이번에 한 100점 올려야지, 그래서 이번에 뭐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는 여성분들은 뭐죠? 살 빼야지. 지금 좀 헬스 끊어가지고 안 가기 시작하는 분이 있죠, 벌써부터. 그죠?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목표를 정해놔가지고 몸무게 빠지는 1kg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이끌어가면서 괴롭힌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자기 최대치를 아는 것, 자기 주의와 자기 자신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화에 보면 이카로스 신화라고 아시죠? 이카로스가 어디 갇혔죠? 아버지랑 미궁에 갇혔잖아요. 그죠?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탈출했죠? 주위에 있는 새 깃털을 밀랍으로 붙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죠? 이렇게 날개를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겨드랑이에 붙여가지고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이카로스한테 두 가지 당부를 하잖아요. 첫 번째는 너무 낮게 날지 마라. 낮게 날면 바다에 섰기 때문에. 또 너무 높게 날지 마라. 너무 높게 날면 태양의 열기 때문에 밀랍이 녹아서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카로스는 사람이 하늘을 나니까 기분이 좋지요. 그래서 너무 높게 날다가 결국 태양의 열기 때문에 이 밀랍이 떨어져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스페인을 여행하면 꼭 아까 공부에 가서 단을 찾아보라 그랬잖아요. 숙제 아닌 숙제입니다. 혹시 또 재수가 좋아서 어디 누구 알아요? TV 프로그램에서 해외여행 상품권을 누가 탈 줄 알아요? 스페인을 간다고 그래서 딴 데 가지 말고 마드리드 마요르 광장에 가서 이걸 찾아봐야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서 곤두박질 쳐서 죽습니다. 자기가 인간이 날아갈 수 있는 최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경우가 왜 우리가 불행하냐, 힘드냐라고 말하는 게 질투하고 선망하는데, 그게 자기의 최대치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최대치를 넘어서서 바랄 때, 그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는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거나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자꾸 불행해진다는 거죠. 여기 또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부입니다. 공부에 가다 보면 이 벽화가 하나 있어요. 아까는 뭐 봤죠? 빨래판처럼 생긴 거 봤잖아요. 꼭 이것도 찾아보세요. 이 동물의 이름을 아시면 아마 시흥시 중앙도서관에 선물 하나 드릴 겁니다. 아마 제가 딱 한 글자예요. 한 글자. 아직 문제도 안 나갔는데 문제도 안 나갔는데 이게 입구는 입은 뭐라고 돼 있죠? 용처럼 생겼죠. 그죠?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벌리고 있습니까? 벌리고 있고, 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들려 있죠? 이거는 어떻죠? 어떤 상태죠? 그래서 먹고 싶어 할 때, 여러분 저 집에 키우는 개 있잖아요. 밥 달라고 할 때 해를 하는 모양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름날름 하면서. 하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를 보니까 어떻지? 배가 상태가 빵빵해요? 헐쭉해요? 어때요? 터질 듯이 빵빵한다고 또 답입니다. 좀 더 그랬으면 요만큼 그리면 되는데 하여튼 빵빵하다고 쳐요. 빵빵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도교에서 상징하는 이제 신선물입니다. 상징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빵빵한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만족을 하지 못하고 여기 있는 걸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뭘까요?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낮에 떠 있는 거, 낮에 떠 있는 거. 예, 잘하시네요. 근데 답은 해가 아닙니다. 해가 있어요. 그럼 이 해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어요. 지금 두 가지 상황인데,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돼요. 먹지 않아도 되는데 먹으려고 하고 있고, 또 먹을 수도 없고, 또 먹으면 죽는 것인데도 모르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의 이름이 뭘까? 힌트를 드릴까요? 영어에 가장 많은 이름이 뭐죠? 책에, 영어 책에. 톰, 너 어디 가니? 그죠? 네. 잘하시네요. 톰의 사촌. 탐의 탐. 탐이 뭔 뜻이죠? 탐하다. 그래서 공자의 어떤 이 공간을, 벽화를, 이제 집을 왔다 갔다, 저도 한 3, 4일 전에 또 보고 왔는데, 지금은 채색이 낡아서 허옇죠. 이 군데군데 채색이 낡은 부분이 있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게 다시 색깔을 칠해가지고 아주 선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선생님이 저번에 보여줄 때랑 그림이 다르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2007년에 찍어온 거고, 엊그제 찍어온 거는 다시 단청을 새로 칠해서 아주 빨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드나들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정당한, 내가 바랄 수 있는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넘어서서 탐욕을 부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공간을 지나다니면서 그림을 보면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탐입니다. 탐계화라고, 개탐화라고, 탐욕을 경계하는 그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있는 동물이 이제 탐인데, 다 우리 한 마리씩 키우고 있죠? 어떤 분은 2마리 키우는 분도 있어요. 재수가 좋아가지고. 어떤 분은 떼거지로 키우는 분도 있어요. 그죠? 역시 1월달 되면 좀 많이 키우죠? 그러다가 2월달 되면 한 마리씩 죽어요. 잘못 키워서. 그러다가 12월달 되면 다 죽어요. 왜냐면 키울 때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키우는 마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삶이 버겁고 힘들고, 누가 누구에게 부가해서 짐을 줘서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 탐이라고 하는 동물을 키워서 괴로움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답 안 해도 돼요. 몇 마리 키우세요? 답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은 몇 마리 탐이라는 동물을 키우고 계십니까? 지금쯤 키운다고 한다면 한 마리씩 놓아주세요. 얘들은 방목에도 괜찮아요. 얘들은 방목에도 좋은데 꼭 여러분 붙들어 매두시더라고. 자기 몸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놓아둬가지고 쟤들이 자유로운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멀어지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괴롭고 힘들고 불행한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그죠? 나의 역량으로 해낼 수 있고 약간 버거운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버거운 걸 넘어서서 숨을 깔딱깔딱 끓이는 것. 우리 산에 가다 보면 깔딱고개 있죠. 그죠? 깔딱깔딱 하는,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는 것 자체가 버겁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욕심을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를 일으킬 수 있고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로서 욕심은 얼마든지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를 나아가게 하는 긍정의 에너지를 넘어서는 몫에 대해서 내서, 그잖아요. 그죠? 1m 60밖에 안 되는 사람이 키가 크고 싶다고 그래서, 그죠? 65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주사 맞고 성형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키가 크면 다행입니다. 안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60을 바라고 다른 걸 키워야지, 자꾸만 60에 물만져고 해가지고 더 키우려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겠어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욕심을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긍정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걸 넘어서는 자기를 파괴하는 욕심, 그죠? 자기를 파괴하는 탐욕에 대해서 내지 말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의 에너지로서 욕심을 내는 것은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지만, 그것을 자기를 파괴하는 탐욕을 낸다는 것은 불행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꼭 머릿속에, 그죠? 뭐 핸드폰, 스마트폰 있는 분 지금 찍으세요. 넘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 내가 또 한 마리 잡네, 한 마리 키우네. 이렇게 일어섰어요. 소심하게 또 앉아서 찍지 말고 일어서 찍어요. 뭐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나와서 찍어도 돼요. 그냥. 이거 아주 잘하시네요. 네. 네, 또 뭐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소심하게 앉아서 이렇게 찍지. 다른 사람 또 뒤통수 찍어가지고 또 이거 그러지 마시고. 다 찍었죠? 우리 심심한데 얍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넘어갔습니다. 이 뭐 협조를 잘 해주시네요. 그럼 이제 논어를 이제 처음 하고 끝을 다 배웠잖아요. 근데 이걸 정리하는 시간. 그럼 우리가 이 논어 구조를 보면 꼭 그 자동차하고 닮았어요.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죠?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고 엑셀도 있어야 되죠, 그죠? 물론 있어야 되죠. 핸들도 있어야 되고, 그죠? 차체도 있어야 되고, 축도 있어야 되고, 백밀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엑셀과 그다음에 브레이크인데, 속도가 만약에 너무 늦다, 앞에 차도 없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뭘 밟아요? R을 밟아요? O를 밟아요? 악셀을 밟죠, 그죠? 악셀을 밟아서 속도를 어떻게 하죠?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뭐가 있다, 위험하다, 그럼 뭘 밟죠?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제가 뭘 건드렸나? 브레이크를 밟아서 어떻게 하죠? 속도를 줄이죠, 그죠? 누가 와보셔서 좀 도와주세요. 속도를 줄여서 속도를 더 다운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죠. 꼭 뭐 사고 나는 게 차하고만 사고 나는 게 아니죠, 그죠? 벽하고 사고 날 수도 있고 사람을 치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가속 장치가 없으면 늦은 속도로 계속 가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느낌이 무료하죠. 심심하고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가속 장치를 밟아두면 속도가 낮으니까 신나면서 좀 더 빨리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위험할 때 밟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논어라고 하는 게 제일 첫 구절이 첫자가 뭐라 그랬죠? 학자라 그랬잖아요. 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삶에 뭐라는 거죠? 악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상황으로 가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배우면 한 단계 올라서고, 둘을 배우면 두 단계를 올라서고, 여러분의 삶이 1cm, 2cm씩 나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카루스 신화에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1m 60이면 아무리 배운다고 해서 7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때 내 삶이 위험하다, 내 삶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으로 나아간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를, 여기 쳐다보지 마시고 제 쳐다보세요. 나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자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이라고 하는 것, 무료함, 어제와 똑같은 상태, 변함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게 여러분들이 불만족스럽고 좀 더 나아가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새로운 걸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취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수영 안 하신 분들이 수영을 배우거나 헬스 안 하던 분들이 헬스 하면서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는 요즘 뭐 걷기가 열풍이니까 걷기를 해보면서 뭔가 새로운 흥미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의 조건보다 더 나은 삶의 상황, 재미, 취미, 흥미, 이 모든 것들을 일깨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까지 할 수가 있을까? 내가 뭐까지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삶에 있어서 명을 가지고 자기를 조율하게 되면, 그죠? 자기 삶이 위험, 또는 우리가 아주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꼭 게임은 언제 더 하고 싶은지 알아요? 그만하라고 그럴 때. 아니요. 내일 시험일 때. 시험 때가 되면 게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또 더 재밌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우리가 게임하고 싶고 오락에 대한 것들을 나쁘다고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오락이 주는 재미를 언제 어떻게 추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 라고 한다면 적어도 시험치기 언제까지 또는 시험 끝나고 한다. 이거는 내 삶의 명하고 그렇게 충돌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밤새 게임에 있어서 스테이지 하나 올리려고 점수 조금 달라고 조금 더 하다가 그러잖아요. 그죠? 내일이 시험이요. 그럼 시험 공부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내 삶의 명이라고 하는 거, 내와 스포츠, 이게 게임이라든지 오락을 가지고 놀 수 있는 나의 명이라고 하는 걸 그게 어디까지인지를 한계를 걷지 않으니까. 그잖아요. 그죠?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도 보면 꼭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특히 언제까지 놀다가 꼭 그잖아요. 집에 전화가 왔어야 지금 뭐해? 아직도 바깥이야? 그러면 그제서야 야, 나 간다. 그리고 후다닥 인사도 안 하고 뛰어가잖아요. 그죠? 안 갑니까? 예,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제 뒤에 가서 또 한판 하죠. 그죠? 왜 늦게 왔냐? 뭐 했냐? 그죠? 이렇게 할 때 언제까지 가장 긴 시간까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명, 그죠? 그걸 조율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삶의 어딘가에서 파열음, 충돌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문어라고 하는 게 묘하게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학예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 만족하지 말고 자꾸만 더 나은 상태로 올라가도록, 더 나은 상태로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자극하고 부추기고 그잖아요. 북돋워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는 마지막에 명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언제 어디까지 최대까지 나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한계에 도달하자는 거죠. 그죠? 그걸 인정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보면 학예 시작해서 명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묘하게 받아들이는. 이게 삶에는 뭘, 자동차는 최소한 바퀴가 몇 개여야 되죠? 최소한 2개. 최소한 2개. 뭐 2개만 있으면 가잖아요. 굴러가잖아요. 밀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바퀴도 있고, 나를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2개의 바퀴, 2개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나의 행복, 나의 더 큰 세계로 이렇게 쭉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노노라고 하는 책이 묘하게 뭐하고 닮았다는 거죠? 자동차하고 닮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무사고 운전한다라고 하는 게 곧 도로 위에서만, 그죠? 도로 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무사고, 인생에서 자기의 인생을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유능한 운전사, 기사가 되자는 거죠. 그게 군자라는 거죠. 군자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누구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속도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 스스로 학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금의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언제까지, 어디까지, 최대치까지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조율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찾아온다는 거죠?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자가용 모시고 교회에 나가시거나 하면서 새로운 바람 씌우면 상큼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노느라고 하는 책도 내 삶의 행복을 이끌어주는 2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다들 그건 알아요. 내가 배워서 좀 더 나의 삶을 더 나은 쪽으로 가고 싶다. 이건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음악에 보면 어느 표시가 있다가
도돌이표가 붙으면 어떻게 하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퀴즈를 내면 12월 달 중에서 몇 월 달 인간이 가장 선한 것 같아요? 12월 달하고 1월 달 인간. 왜 그러냐면 적어도 12월 달 인간은 어떻게 하죠? 조금이라도 반성은 하잖아요. 그죠? 1월 달 인간은 뭐는 하죠? 계획은 세우잖아요. 뭐 안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만 하여튼 1년에 있어서 2달 정도 인간은 좀 착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2달 되고 3월 달 되고 그러면 내가 언제 헬스장 간다 그랬냐? 내가 언제 뭐 수영한다 그랬냐? 하나하나씩 잊어가면서 늘 이쁜 대로 도돌이표가 되잖아요. 여기 저 신년초에 담배 끊으신 분이 있죠? 지금도 피 끊으신 분이 있나? 어느 날 갑자기 또 피우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왜 우리는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면서 늘 이선상으로 돌아와 버리냐는 거죠. 그죠? 만약 그렇지 않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다면 다 제가 이제 뭐 하나님한테 요거들 먹을 집 같습니다만 아마 종교도 많이 없어질 거고 또 뭐도 없어지겠어요? 술집도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죠? 좀 많은 사회가 달라 담배도 좀 덜 피우지 않을까? 기분 나쁜 일이 줄어들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많은 부분이 우리가 처음 상으로 돌아오고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논어에 이제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 어떤 분이 공자를 만나러 방문을 하러 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공자 제자인 아까 봤던 자료라는 친구한테 당신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으니까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자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머뭇머뭇 하면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공자 선생님이 들었어요. 그러고 난 뒤 이제 자로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왜 나보고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밟은 망식, 낙이 망호, 부지, 노지, 장지, 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뭐냐면 쓱씩거리면서 밥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린다. 밟은 망식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말로 풀이를 하면 뭐냐면 여러분 명절날 친척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국민 스포츠가 뭐죠? 예, 동양화 보는 거. 모두 몇 장으로 돼 있죠? 48장. 48장으로 된 열심히 감상하시고 뭐 한 종류당 넉 장씩 되어 있는 거 달로 배치됩니다. 1달부터 12월 달까지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죠. 새 잡는 거. 그거 할 때 보면 좀 치다 보면은 이제 누가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기는 사람은 늘 어떻게 하고 싶죠? 그만 치고 싶고, 진 사람은 뭐 어떻게 하고 싶죠? 본전, 최소한 본전 더 하면 따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쉽게 따지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긴 사람이 그만둘라 그러면 진 사람은 큰일 나지요. 싸움 나요. 그러니까 사정하지요. 처음에 불리하면 이게 한 판만 더. 한 판에서 이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또 한 판만 더. 이제 구걸하면서. 이제 뭐 장모님이나 어머니가 이제 호통을 치잖아요. 야, 도대체 뭐 하도 치러 왔냐고. 그죠? 밥 먹으라 그러면 지금 밥 먹을 시간 없다고 신경질 내죠. 그러다가 더 이상은 이제 하도를 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판돈 다 걸어요. 판돈 더 걸어서 마지막 한 판으로 결판을 내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밟은 망식은 이제 이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전문 용어니까 고두리 정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르지요? 고두리 정신 알아요? 고두리? 유능한 집안이네요. 아주 행복한 집은 바람직한 집안이에요. 국민 스포츠에 참여하는. 그럼 왜 저는 왜 이 고두리 정신은 여러분 삶에 적용을 안 하냐 이거예요. 밟은 망식이라고 하는 거는 공자 스스로가 잘 안 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넘겨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분한다는 거는 씩씩거린다는 거예요. 내가 왜 못하지? 고들이 할 때 진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발본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모르거나 잘 안 되는 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내가 못하지?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느라고 뭘 안 먹는다는 거죠? 망식. 밥을 안 먹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도리정이에요. 고도리 칠 때 안 되면 밥 먹는 것도 지금 밥이 지금 대수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삶을 가꾸려고 그러면서 왜 되돌아오느냐? 되돌아오는 데는 고도리 정신을 발휘 안 하기 때문에 되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말한 게 발본 망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용을 아니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발본 망식입니다. 발본 망식. 이런 발본 망식을 발휘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발본 망식이 어려우면 고드리 칠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고드리 칠 때 절대 패배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드리 정신을 발휘하게 되면 내 삶에 있어서 금방 포기하거나, 안 되지, 체념하거나, 아니, 다음에 또 하지 뭐, 라는 생각을 많이 멈춘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요즘 어른들이 애가 뭐 사달라고 조르거나 여러분들이 새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다음에 사촌이 뭐죠? 이 다음에 나중에. 다음에 나중에가 미천이 딸리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미천 딸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눈 안 맞춰요. 눈 안 맞추고 말놈을 피해요, 자리.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게 영화가 나와가지고 뭐 여러분도 반응하고 그래서 책이라든지 뭐 강강 여러 가지 했잖아요. 죽기 전에 해봐야 될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전 왜 그러냐는 게 문학이니까, 영화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뜻이죠? 다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몰아넣어놓고 그래도 안 할 거냐 라는 거죠. 버킷리스트 그 영화도 결국 암에 걸린 사람들이 두 사람 노인네가 별지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왜 죽기 전에 하냐는 거죠. 지금 건강할 때, 움직일 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어 단어에 next도 있고 지금 당장이 뭐라 그러죠? right now. 여러분들이 자꾸만 next 하는 것만큼이나 인생이 불행에 가까워지는 행복이 멀어지고 right now. 지금 당장. 그냥 모든 거 팽개치고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집에 가서 나 안 해. 이렇게 제가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음에 미루다 보면 결국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이 들어서 못한 것에 대한 회한,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게 쌓이면 자기 삶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언제 한다라고 하자. 언제? 이게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다음에 하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언제라고 날짜를 잡아서 하는 쪽으로 바꾸자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최초의 동력이 뭐다라는 거죠? 발분 망식. 번역하면 뭐라 그랬죠? 고도리 정신이요.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할 때 포기하시려고 그럴 때 고도리 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안 포기했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림인데 여러 가지 잔인한 그림도 있는데 이제 아주 순한 그림만 골라왔는데요. 그 서예하거나 동양화 전시회 가면 이렇게 턱이 이렇게 나와 있고 수염 이렇게 그 누구죠? 달마, 그죠? 선불교의 초조, 첫 번째 시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신광 스님이라고 나중에는 이제 선불교의 2조가 됩니다. 두 번째 시조가 되는데 이제 신광이 달마가 왔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도력을 겨루고 싶기도 하고 한 수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찾아왔어요. 지금 바깥에 뭐가 있죠? 이게 임 색깔이 뭐죠? 눈이고 이거는
동굴이에요, 동굴. 동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 달마스님은 달 안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 사람은 뒤에 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사에 노란 가사에 뭐가 있죠? 눈이 있잖아요. 그럼 퀴즈. 시흥 시민은 잘 알 거예요. 방금 왔다. 2번 1분 전에 왔다. 3번 2시간 전에 왔다. 4번 한참 전에 왔다. 한참 전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도 지금 어떻죠? 돌아보지도 않아요. 눈길도 주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저 보면 친구들한테 옛날에 뭐 하나 좀 가르쳐줘, 보여줘 그러면은 약 올리죠, 그죠? 이 절대 안 가르친다는 얘기죠. 뭐 그러면 공짜로 되냐, 맨입으로 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달마스님은 여러분은 좀 수준이 달라서 뭐 달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묻는 거죠. 너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과연 호기심 때문이 아니냐, 금방 했다가 또 관심이 없어서 멀어질 것이 아니냐, 그죠? 여러분 뭔가 하나 시작한다고 해도 간절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한번 좀 해보고 싶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도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갖다가 운동해야지 그러다가 한번 수술하게 됐어요. 딱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운동했어요. 그전에는 해야지 그러다가, 그죠? 자꾸 미루는 거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니까 건강을 돌보지 않을 수 없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라 소리도 안 해도 제가 스스로 운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때 금방 하다가 장난삼아, 취미삼아, 흥미삼아 이렇게 수집하듯이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한번 사생결단하고 할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거는 제천 신력사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제천에 가면 신력사를 꼭 찾아보세요. 이 그림 말고라도 여러 가지, 여주,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연꽃이에요. 연꽃인데 여기 보면 뭐가 있지? 뭔지 알아요? 물이면 담비라고 팔뚝을 잘랐어요. 팔뚝을 잘라서 성경에도 있죠. 내 자식을 번제의 제물로 내놓으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의 일부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게 간절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달마스님이 앉았죠. 돌아섰죠. 이게 지금 안 쳐다보잖아요. 여기 지금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죠? 간절함이 달마스님을 돌아앉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삶에 있어서 그냥 해보고 싶은 거, 여러분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뭐 장난감 하나 사달라 그러잖아요. 엄마 귀찮게 하잖아요, 엄마 아빠. 안 사주면 죽을 것 같고 막 심한 경우는 상점에서 들어눕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한 달 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 그거 어디 있냐 그러면 몰라 그래요. 그 경험하시죠, 그죠? 부모님 입장에 속상하잖아요. 자식이 말이야 사달라고 온갖 때를 나서더니 뭐 한 달 있으니까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사달라 그럴 때 내가 딱 유리한 증거가 하나 포착이 됐잖아요. 다음에 사달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너 저번에 사줬을 때 너 어떻게 했어? 그러면서 안 사주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애가 아주 작전을 더 잘 짜야 이제 손에 소정이 넣지, 보통에서 소정이 못 넣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할 때는 흔히 뭐 내 성적 올릴게 뭐 이런 이상한 협상을 하죠, 그죠? 여기서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달마스님이 이 신강스님을 제자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요. 해가라고 본명을 새로 지어주면서 자기 진짜 제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두 스님의 인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과연 얼마나 간절했느냐, 절실했느냐.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 친구가 하니까 보기에 좋아,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죠? 처음에는 원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허지부지 되면서 내가 왜 하고 있지? 하면서 그만둬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젊은 친구들이야 이것저것 소질을 개발해야 됩니다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쯤 하고 싶은 걸 몇 개? 1개 아니면 2개. 2개도 많아요. 하나만이라도
해야 되지. 지금 나이가 드셨는데도 자꾸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요거 하고 그거 하면은 결국은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 정하는 것은 평생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자기가 늘 처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시작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뭘 한번 생각하셨다가 내가 또 금방 시들해지려고 그러면 누구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달마와 해가 스님 사이의 입설구도 눈밭에 서서 돌을 구하다. 그 다음에 해가 담비,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에게 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팔뚝을 잘라서 바치다 라는 고사입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게 있었을 때 다들 처음으로 다 돌아가는데 저런 간절함, 저런 절실함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번 더 심심하니까 얍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야!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발음 방식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종오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산자는 어떻게 만들었죠? 산봉우리 모양, 그죠? 안 된다. 이런 모양에서 본던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늘 천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 그 천자는 아시죠?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아, 몰라요? 써봐요. 써봐. 박수. 몰라? 내가 힌트 줄게. 잘하네요. 박수 한 번에. 원래 앞에 놓으면 떨려서 잊어버려요. 왜 잘하네요. 저 위에서 위에 글자 한일자는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밑에 있는 게 뭔 글자지? 한일자 밑에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죠? 사람이 정면에서 이렇게 팔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람 인자는 이런 모양, 이런 옆 모양 이렇게 다리를 무릎을 구부리고 있는 모양. 그러면 사람 머리 지금 큰 대자 위에서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뭐죠? 큰 대자에서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 머리요. 하늘을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위로 쳐다봐야 되죠? 위에 뭐가 있어요? 저게 하늘이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어서 쳐다봐야만 되는 거. 그래서 하늘 천자를 저렇게 쓴 표기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종료한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좋아할 호자. 어떻게 도대체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그죠? 좋아할 호자. 저는 여기 보면 이게 좋아할 호자예요. 이 글자는 꼭 이걸 계집여자라고 나이 드신 분 중에 혹시 말하는데 그러면 남녀 차별에 걸려요. 사전이 바뀌었어요. 뭔 글자로 바뀌었죠? 여자 여자로 바뀌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계집녀라고 하지 마세요. 여자 여자. 근데 이 꼭 글자는 여자 여자와 이 자자가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호자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또 가야 되네. 칠판을 가지고 와요. 역시 가지고 오면 이게 안 보여. 그지? 아주 좋은 생각이야. 이거는 좋아할 호자가 아니에요. 왜? 이게 붙어야 돼요. 붙으면 좋아할 호자가 돼. 떨어뜨리면 좋아할 호자가 안 돼요. 원수될 호자예요. 사이 벌어질 호자. 그래서 이 이제 왼쪽 부분을 어머니와 자식으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와 여성과 남성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둘 다 공통점이 뭐죠? 하시라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살. 여러분, 저 애가 몇 살 되면 걷죠? 몇 개월 되면 걷죠? 12개월. 늦으면 한 14개월. 그잖아요. 그죠? 물론 빠른 놈은 뭐 좀 더 11개월에도 걷기도 합니다만. 애가 걷기 시작할 때 엄마가 자기 눈 바깥 벗어나면 어떻게 하죠?
방에 있다가 엄마가 주방에 가도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울어요. 빨리 오라는 뜻이잖아요. 눈에 보이면 또 안 울잖아요. 그죠? 놀다가도 한 번씩 헐깃헐깃 쳐다봐요. 엄마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또 연애를 시작한 사람은 늘 같이 붙어 있을 수는, 아무리 사랑을 해도 붙어 있을 수도 없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죠? 카톡해요. 무슨 말 제일 많이 하죠? What are you doing? 뭐해? 알고 있으면서 이래. 그러면 언제 끝나? 쓸데없는 질문 맨날 똑같이 해요. 내일 되면 똑같은 말을 또 What are you doing?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뒤에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맨날 묻는 대답이 뭐죠? 뭐해? 그러면 뭐해? 그럼 뭐죠? 하시라도 자기의 의식의 세계에서 벗어나 있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호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로부터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하시라도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좋아할 것이니까 여성과 남성, 어머니와 자식이라는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래서 이 호자를 만든 사람은 적어도 뭘 해본 사람이다? 연애를 해본 사람. 연애도 해보고 애를 낳았다고 치면 자식을 낳아본 사람이 만든 글자다. 안 그러면 글자를 못 만들었을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글자를 만든 사람은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해보지 않았을까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요, 이 공자라는 사람이 이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도 추구할 수 있으면 나는 뭐 운전대를 잡는 일도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종오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제 발부망식 했잖아요. 그거는 쉽게 그만두지 않는 것,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끝까지 하는 거잖아요. 고두리 정신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고두리 정신도, 고두리도 치다 보면 끝이 있잖아요.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떠나버릴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누가 친구가 이거 좋으니까 해봐. 그러면 시작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한테도 하시라도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애들한테 게임하는 거 생각해봐요. 공부는 안 좋아하는 거니까 늘 떨어뜨려 놓아요. 흘려 놓아요. 근데 게임은 어떡하죠? 좋아하는 것이니까 틈만 나면 게임을 하려고 그러잖아.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죠? 여러분, 저 골프 배웠을 때, 골프 칠 때 처음에 손맛을 알았을 때 새벽에 나가잖아요. 그 사람 왜 새벽에 안 일어나는 사람도 새벽에 일어나요? 재미가 들렸으니까. 좋아하는 것은 뭐든지 자기가 놓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두리 정신을 발휘하고, 두 번째는 뭘 하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요즘 이제 김병지 선수가 경남에 있다가 전남 드래곤즈로 옮겼는데, 소속을 뭐 이런 술도 안 피우고 이렇게 했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을 20년간 마시지 않고 담배를 20년간 피우지 않고 몸무게를 20년간 1kg 이상 변함없이 관리했더니 21년간 영역에 대해서 살아남았다. 그런데 누구나 실천 가능한 일이다. 지금 이제 22년이에요. 이게 2012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계약이 연장됐죠. 다른 팀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계약도 1년이 아니라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올해 2023년에 망치지만 않으면 이 친구는 23년 동안 K리그에서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골키퍼이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덜 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할 수는 있는 장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친구도 뭐 게임에 지는 일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먹고 싶어요? 보통 술 마시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중요한 거는 오늘 게임에 지어서 자기를 달래줄 수 있는 술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일 뛸 경기. 내일에도 뛰고 싶은 경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술을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술을 안 먹고 싶겠어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축구가 어떻게 타는 거죠? 김병지한테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니까 다른 것을 밀어내고 내 좋아하는 것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발본망식한다면 늘 도돌이표로 시작되는 것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여러분, 저 김연아 이후로 광고라든지 체육계에 있어서 뭐 많이 떠오르는 게 소년제잖아요. 기계체조 선수이긴 한데 얼굴도 작고 예쁘장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발 보세요. 발 보세요. 발 보고는 아마 사귀자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죠. 그죠? 이래요. 이게 왜 이랬을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자기 고통이 자기 몸으로 찾아오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책이 재미있으면, 책이 좋아하는 것이면 졸음을 쫓아가면서 읽을 수가 있잖아요. 재미없으면 수면제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읽고 싶은 거라고 한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졸음을 쫓아가면서라도 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가 지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책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괜히 실패하고 금방 따분한 책을 읽으면서 끝까지 읽겠다 그러면 그거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잠을 안 자는 고통을 참아내면서도 시간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소년제는 이렇게 발이 멍으로 고통으로 이렇게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계속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라는 걸 돌이켜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아까는 공자의 고향에 가서 공부라는 건물에 갔는데, 이거는 어디죠? 공림이라고 어떤 공자와 공자 후손들의 집단 묘역이에요. 집단 묘역. 근데 이제 재미나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여기 보면 대성, 진성, 문선이라고 되어 있고, 다음 보면은 여기에 뭔 글자가 있어요? 대성, 지선, 문선. 간자로 보이죠, 그죠? 이게 왕자예요. 이게 이제 앞에 근룡제라든지 황제들이 이 공림으로 방문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왕자가 쓰여진 걸 보면, 황제가 왕자로 쓰여진 걸 보면 기분이 나빠할 것 같으니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안 보이도록 해놔놓고, 옆에 가서 보면, 뒤에 돌아서서 보더라도 이렇게 간자 모양처럼 써놨어요. 그래서 요 밑에는 한일자가 있어요. 요 밑에, 단 밑에, 재단 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곡부에 갈 일이 있으시면 꼭 앞에서만 쳐다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꼭 어떻게 하다 옆으로 돌아가서 쳐다봐라. 아까 만리장성 소개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부만 알고 야, 산에 있겠지 생각하지만 끝까지 들여다보면 바다에도 있고 사막에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면 앞에만 보면 왕자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뒤로 돌아서서 옆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어떤 걸 지레 판단하고 하지 마시고, 그죠? 끝까지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이런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죠? 만나고 싶잖아요. 못 만나면 어떻게 하죠, 요즘? 카톡도 하고, 또 뭐 합니까? 보이스톡도 해요. 전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화라든지 카톡이 물리적인 거리를 이렇게 뛰어넘어서 한 곳에 연결되어 있다, 온라인 상태에 있다라는 생각을 들도록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황진이랑 아시죠? 황진이 시대에 카톡 있었나요? 스마트폰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떨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보러 가요. 밤새도록 걸어서. 그죠?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꿈에서 만나는 거죠. 꿈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도 그놈의 편지가 언제 받았는지 도착했는지 또 언제 회신이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편지를 쓸 때는 보고 싶어서 미치는데 편지를 보고 받았을 때는 어떻죠?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으면 그 편지도 맛이 약하잖아요. 그죠? 바로 보고 싶을 때 탁 지면 그잖아요. 그죠? 그 반가움이 이렇게 배가 돼서 커질 텐데 편지를 쓸 때는 지금 안 보면 미치고 싶었어요. 그죠? 근데 딱 받을 때는 이미 차분해졌어요. 그죠? 그럼 편지를 읽는 맛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꿈인데 뭐 꿈이 이제 두 사람을 이어줄 수 있는 맺어줄 수 있는 또 떨어져 있는 것들을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매개체지요. 오늘 같으면 이제 전화와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상대방이 내 꿈속에도 들어와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나도 상대방의 꿈속에 들어가야 만나는 것이지 꿈만 꾼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일시 동작 로 중복입니다. 이게 특히 이제 7자가 기억하시기, 여기 이제 젊은 친구들은 다 7자, 일시 동작 로 중복을 다 기억하시고, 나이 드시거나 기억이 좀 딸리시는 분들은 기억하고 휘발유하고 같은 점이 뭔지 알아요? 같은 점이? 날아가 버려요. 기름도 대기 중에 내놓으면 날아가듯이 기억력도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이게 오늘 하는 이야기도 머리 위에 얹어 놓았다가 저 문을 놨으면 왠지 이렇게 살살 날아가지고 집에 도착해가지고 그럼 뭐 했지? 그러면은 뭐 그림이 또른둥 마른둥 하고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기억을 붙잡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이 일시 동작, 그러니까 반론망식, 정호소, 일시 동작 이 세 가지 정도라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 남편분께서 평소에 늦게 퇴근하시고 막 가족하고 시간을 못 내시는 분들이 한 번씩 인심 쓴다고, 그죠? 뭐 주말에 어디서 만나자 이런 거 하시죠. 그죠? 또는 여러분 친구분들도 한 번씩 그죠? 주말에 만나서 이 수다도 떨고 뭐 맛있는 것도 먹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그렇게 잘 안 하다 보면 사고를 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약속하면 어떤 유행이 있죠? 시간과 관련해서 제 시간에 맞춰오는 유행이 있고, 좀 일찍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유행이 있죠? 꼭 늦게 오는 유행이 있죠. 그죠? 아무리 뭐 스마트폰 시대, 뭐고, 뭔 시대고 상관없어요. 그죠? 늦게 오는 친구 있죠? 그러면 약속을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쳐요.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쳐요. 그죠? 그러면 동시에 출발하면 어디서 만나죠? 가운데서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한 사람은 3시 출발했는데 여기서 출발한 사람이 한 20분 늦게 출발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가운데 먼저 도착했잖아요. 그죠? 그럼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아시네요. 기다려야죠. 물론 뭐 그냥 가버려도 되죠. 그럼 그 20분 30분이 어떻게 하죠? 짜증나고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신경질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이 사람이 20분 30분 뒤에 왔어요. 만났어요. 그럼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죠? 첫마디 곱게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잘하시네요. 제 역할을 봐라. 그럼 옆에서 받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I'm sorry 그러면 끝인데, 꼭 그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죠. 그죠? 내가 뭐 늦게 오려고 늦게 왔냐, 뭐 하다 보니까 늦었지, 거의 30분 가지고 되게 땡땡거리네. 그러면 또 말이 곱게 안 나오죠. 또 이제 10년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쫙 끄집어내서 도대체 약속을 지키는 법이 없다는 둥, 뭐 도대체 못하겠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받을 때 곱게 받겠습니까? 그러면 또 10년 전에 끄집, 너는 뭐 안 늦었냐?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이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싸워요. 길가에서 공연을 해요. 공연을. 그러다 보면 이제 기분이 상하고 빈정이 상하면 어떻게 하죠? 그냥 밥도 안 먹고 집에 가요. 그냥 따로따로. 그러면 결국은 사랑을 키우려고 그랬는데 사랑을 못 키우는 거예요. 사랑을 더 줄여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황진이라는 사람이 저는 참 이 연애를 잘한다. 연애 경험이 많다.
사랑을 잘한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왜 사이가 나빠지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안 만나요. 사랑하는 사람은 왜 사랑하는데 헤어지느냐? 사랑의 속도가 달라서 그래요. 한 사람은 제일 빠른 기차가 뭐죠? KTX가 한 300km로 달리잖아요. 303km 뭐 달리잖아요. 옛날에 비둘기호가 느린 게 있었는데 한 뭐 시속 100km라고 치면 차이가 얼마예요? 200km잖아요. 그러면 KTX 300km로 달리는 사람이 입장에서 볼 때 100km로 달리는 사람은 자기에게 오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안 온다고 생각하는,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랑이 100km라는 게 100km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최대 속도가 상대방에게 100km로 다가가는데 300km로 사랑하는 사람은 100km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200km 때문에 맨날 만나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넌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뭐가 왜 그러냐냐? 그죠?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신중하고 좀 더 두고 보자는 사람도 있겠고, 그잖아요. 그죠? 뭐 이것저것 더 알아보고자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급해요. 그죠? 빨리빨리 매듭을 짓고 싶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둘 다 조율이 되면 되는데, 안 되면 맨날 그 속도 때문에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다가가지 않으면, 이제 300km 있는 사람은 100km에 있는 사람, 100km 있는 사람은 300km 사람이 늘 불만인 거죠. 만나는 게 점점 부담이 되는. 그러면서 사랑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사랑 안에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만 그 서로에 대해 다가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자제분하고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이 1000km를 간다면 자제분은 부모에게 그런 속도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한테 가는 말이 곱지가 자꾸만 않게 되고, 애는 또 곱지 않은 말을 들으면 그죠?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어릴 때의 모습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안 만나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는데 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을 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에 다가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방금 여기도 마찬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외식하러 만났는데 가운데 제 시간에 만났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왔냐? 왔다. 그러면서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영화 보러 가자. 뭐 이렇게 하면서 영화 보고 와서 밥 먹고 나서 좋은 이야기 하면서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야, 오늘 좋았다. 다음에 또 하자.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30분 때문에 서로 동 돌려서 그러잖아요. 집에 가도 말도 안 해요. 서로 각자 짜장면 시켜 먹고, 그죠? 한 사람 밥 먹으면 또 다 지가 혼자 가서 밥 꺼내 먹고, 며칠을 가요, 그렇게. 이상한 짓 아니에요? 이게 같게 보조를 맞추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황진이는 일시동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때 한일자랑 같을 동작은 뜻이 같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함께 움직이라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함께 움직여서 어디서 만나자? 길 가운데에서 만나자. 길 가운데서 만나자는 것은 누가 늦게 오거나 누가 빨리 오거나 누가 제때 와서 어긋나지 않고 같이 와서 함께 만나자는 거예요. 특히 이 추운 날 밖에서 약속하면 얼마나 열불나겠어요. 그죠? 자, 늦게 온다 그러면 커피숍에 들어가거나 기다리면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바깥에서 약속을 잡으면 그잖아요. 동동동동 뛰다가 그잖아요. 20분 들어오는데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지잘난 듯이 오면 얼마나 미워요. 그럼 당연히 안 좋은 소리 나가고 안 좋은 소리 주고받고 하다 보면 짜증나고 신경질내고 싸움하죠. 왜 약속 정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는 사람끼리 약속을 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됐다가 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랑에 대한 속도, 사랑에 대한 배려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속도를 다른 사람의 속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의 시간을 조율하면서 맞추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사랑이 커지고 사랑이 지속되고 사랑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때문에 서로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다가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면 헤어지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랑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하자는 거죠? 넉자로 말하면 일시 동작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일곱자로 한다면 일시 동작 로 중봉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자는 거죠. 사진 찍을 분 빨리 나서 찍고 가요. 다 찍었어요? 여러분들이 깝깝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내가 빠른 게 아닌가, 그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내가 너무 느린 게, 상대방이 깝깝해하고 답답해하면 내가 좀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게 늦은 게 아닌가, 그죠? 그러면서 내 속도를, 나의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가 뭐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상대 속도하고 나하고 속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 속도가 빠른가, 내 속도가 늦은가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냥 자기는 옳고 상대방이 자꾸만 틀렸다고 생각하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자꾸만 어긋나고 또 웅당탕탕 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상상하고 소설 쓰고 오해하고 별지랄 다 해요. 그죠? 그러다 한판 싸움 붙으면 이제 그죠? 10년 족보부터 다 끄집어내가지고 뭐 없는 거 있는 거 다 만들어가지고 왜 같이 사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렇게 할 때 나의 보조, 나의 속도와 상대의 속도가 어떤지를 우리가 한 번쯤 맞춰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논의 구조가 그죠? 학으로 시작해서 끊임없이 학을 통해서 지금의 조건에 만족하지 말고 다음 조건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를 좀 더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그죠? 일깨워가고, 또 우리가 어디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한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 그래서 논의 구조가 자동차하고 참 비슷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해보자고 말하면서 늘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되돌이표 인생이 반복인데, 그런 사이클에서 좀 벗어나려고 그런다고 한다면 먼저 이 고두리 정신, 밝은 망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달마와 해가의 고사에서 알 수 있듯이 그냥 하고 싶은 것보다도 간절하고 절실하고, 그죠? 필요한 만큼 나의 어떤 것을 여기는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죠. 희생. 헬스 한다고 한다면 2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헬스 1시간 하고 씻고 가고 하면은 헬스가 1시간이면다만 총 3시간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에 눈 뜨고 사는 시간에서 3시간이라는 게 짧은 시간이 아니죠. 헬스 1시간만 생각하면 할 수가 있죠. 그러나 3시간을 매일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걸 못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하고 헬스를 한다고 하면 헬스를 못 하는 거지. 그죠? 그럼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해가가 자기 발동을 내놓는 것처럼 나의 또 다른 시간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헬스가 가능한 것이지, 맨날 친구랑 잡담 5시간 하고 헬스하고 그럼 못하는 거죠. 그죠? 나의 어떤 것을 하나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못한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해가와 달마 사이에 있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죠? 우리가 오래 갈 수 있으려고 그런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 특히 이제 호자, 이 좋아할 호자 있지, 그죠? 호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절대 이렇게 띄면 안 됩니다. 사이에 두 글자가 어떻게 했죠? 두 손을 꼭 맞잡듯이 여자와 남자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손은재 선생의 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황진이가 이 숱한 사람과 헤어졌겠죠, 그죠? 근데 더 이상 아픔에 사랑했습니다만 이번에 상처를 맛보지 않으려고 그랬을 때 느낀 게 이게 수많은 실패 끝에 황진이가 찾아낸 사랑의 비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황진이가 찾아낸 이 사랑의 비법의 일시동작 노중봉인데, 여러분도 저 비법을 생각을 하시는 만큼 자기 주위에 있어서 사랑을 키우고 늘리고 오래 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 마치고요. 이제 질문